네, 3프로 모닝 라이브, 3프로 머니 라이브, 마켓 라이브, SML.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테마 하나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 해주실 김장렬입니다. 네,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미국이 네. 태양광이나 뭐 풍력 등의 추가 지원금, 추가 뭐 네. 세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러게요. 과연 누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게 또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뭐 그럼요. 10% 세제 혜택이 엄청난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딥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아유 우리 3프로 권 팀장님과 함께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뭐 앞으로 사이즈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정해진 미래죠 이것도. 뭐 2차전이 마찬가지로 2차전도 대세 상승은 맞죠. 네.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건. 네.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얼마나 더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퍼포먼스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미국이 발표한 그 내용부터 좀 일단 알고 좀 넘어갈까요? 예, 그게 사실 그 미국에서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관심 갖는 부분들은 보통 배터리나 전기차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거는 크게 좀 얘기가 좀 안 되고 있긴 했는데, 이게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한 세제 혜택 발표였습니다. 여기에 세부 지침이 들어갔고요. 이게 이전에 원래 그 미국에서 제조하고 채굴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 공장을 설립할 때 투자세액에 대해서 3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철강과 부품 요건을 갖추게 되면 최대 10%를 추가로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보너스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 이름이 Domestic Content 보너스예요. 이름이 예. 도메스틱 콘텐츠. 컨텐츠 보너스? 예. 그럼 우리도 줘야 될 거야. 우리도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가 아니죠. 예. 도메스틱 콘텐츠에 대해서 보너스를 주겠다. 네. 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콘텐츠에 주는 거였나?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핵심은 철강이나 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고, 네. 일단 미국 업체들은 당연히 환영입니다. 미국이 뭐 철강 쪽도 뭐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아닌데다가 그 태양광 모듈 생산자 협회들은 조금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기는 해요. 이걸 좀 더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 공급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리콘하고, 잠시만요. 이게 여기 같이 보시면은 이게 태양광 제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인곳이 있고, 요걸 녹여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 자르듯이 착착착 잘라갖고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다가 세정 도핑, 뭐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셀을 만든 다음에 셀을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요 중에 이제 40% 정도를 그 태양광 뭐 셀 정도 만들면 되는 수준이 됐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보너스로 10%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55%로 상향이 되고요. 풍력 시설 같은 경우는 40%가 아니라 20%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풍력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설비가 미국에 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사오는 것도 20% 이상만 미국에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55%로 올라가는 것도 27년 이후입니다. 이거를 충족하려면은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100% 미국산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트래커, 모듈 인버터 등 제조 부품의 40% 이상을 미국산을 써야 되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하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이게 정해진 미래라는 그 보랏빛 미래가 있잖아요. 그게 보랏빛. 그게 왜 보래? 그러니까 뭐 재생 에너지가 잘 될 거다, 크게 확대될 거다.
그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정해진 미래고 지금 호재가 또 나왔잖아요. 이게 뭐 10% 추가로 준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다 받고 있는데 핑크빛 아니에요? 장밋빛 아니 핑크빛. 장밋빛. 핑크. 근데 네, 장미도 괜찮아요. 보랏빛은 향기인가요? 그렇죠. 보랏빛. 광수지잖아요, 그거는. 향기지. 냄새 향기만 나는 거. 마시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강수지 씨가 그렇게 어둡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네, 네. 하나솔루션 최근에 주가 추이 보면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하나 솔루션 이렇게 지금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여갈 거다라는 거는 다 알고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3조 2천억 거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2021년에 미국 모듈 생산이 1.7기가거든요. 그게 2024년 말 내년 말이 되면 8.4기가로 확대가 돼요. 5배가 넘는데. 와. 그럼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도 이제 먼 미래 27년, 28년 문제가 아니라 내년 말입니다. 그리고 요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이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외국에서 뭐를 가지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미국에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럴 생산 시설은 있어요,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조지아주라고 적혀있네요. 조지아주에. 그러니까 24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이 모든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태양광 그 모듈 협회였나 모듈 생산자 협회에서 업스트림을 대상으로 한 더 강력한 규정을 발표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 규정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됐었다면은 하나솔루션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다 미국에다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국 비중입니다. 시뻘겋죠. 시뻘겋네요. 뭐예요, 저? 빨간 거 폴리실리콘은 그냥 90%. 중국이고 인곳 98%, 인것도 다 그냥 중국이고. 웨이퍼 97%, 셀 82%, 모듈 82%. 이런 상황. 저거를 좀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건 그냥 인정하고 나머지로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보겠다는 거죠. 40%뭐 이런 식으로 50%. 예, 그러니까 98%를? 그러니까 98%를 40%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40%를 하면 그거를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점점 미국 내 설비를 많이 깔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서 하나솔루션이 거기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이게 이번에 플러스 10%된 보너스 말고 그 전에 주기로 했던 감면액 예. 그 단계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아하, 예. 단계별로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1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은 이제 정해진 미래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 그 태양광 이게 발표가 된 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산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도 사실 중국산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논란이 있는 거지 중국 회사는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도 이걸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 우려 집단이라는 거를 지정하지 않았죠. 아직. 공식하진 않았죠. 예.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랑 거래하면 너는 무조건 보조금 안 줘. 요거를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자동차 배터리 같은 상황이고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는 아예 중국산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올해 초에 중국의 주요 태양광 회사인 JA 솔라가 애리조나에다 6천만 달러 투자해서 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올해 초에 발표를 했어요. 중국 업체가 예. 올해? 예. 제이솔라. 그리고 그래요? 3월 올해 3월에 롱지가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5기가 태양광 모듈 설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정해진 미래가 아니고 보랏빛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 세워서 그 보조금 받아가는 모양이네, 그죠? 그렇죠. 음. 그리고 미국 1위 업체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미국 캐파가 지난해 2.8기가였는데 26년쯤 되면 10.7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하고 상황은 조금 달라요. 다른 거.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업체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중국 업체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설사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성능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배터리 쪽에는 훨씬 더 기대가 큰 거고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는 경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마냥 나쁜 거냐? 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닐 것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태양광 발전 총량이 2030년 기준으로 한 51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퍼스트 솔라하고 하나큐셀이 진짜 2030년까지 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기가 정도밖에 달성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30기가. 그럼 나머지 30기가를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늘리게 되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괜히 우리가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대로 가져가고. 예, 우리 거 다 가져가도 이걸 다 채울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중국을 쓰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도 들어오고 일부 중국도 들어오니까 이거는 우리 게 없다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경쟁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딱 정해져 가지고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먹고 땡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국을 일부 견제를 안 해주면은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태양광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정도 이렇게 좀 관세 벽도 쳐주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 설비를 태양광 모듈셀을 싸게 갈 수 있는 거는 그 공급망 전체가 중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경쟁력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뭐 되게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중국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게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 배터리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락앤락 그 반찬통처럼 그냥 중국이 100% 다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는 업종이에요. 그게 100% 다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하기에는 네. 미국에서 지금 51기가를 깔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중국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락앤락통을 진짜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락앤락통을 못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다 사다가 좀 거시하지. 할 거냐. 내가 그 나라 세금 써가면서 보조금 줘가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락앤락통이 한 세트 10,000원인데 중국에서 1,000원에 갖고 와. 그럼 굳이 10,000원짜리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프로님 같은 말씀이 맞거든요. 이게 네. 자유경쟁 시장에서 그렇게 됐었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부분들 뭐 전기 모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히토류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젠 큰일 나겠다 싶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자유경쟁에서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율만 따지면 그러는 거죠. 그러면 미래 산업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거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도록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중국사가 훨씬 싼데요. 아 그러면은 중국은 이렇게 막아줄 거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맞출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IRA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중국하고 막 쌈질할 때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렸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 우리나라도 그때 태양광에서도 엄청 많이 망했거든요. 뭐 웅진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엄청 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미국 회사들도 꽤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세로 이걸 막아주니까 중국의 태양광 회사들이 그 설비를 동남아로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회 수출하는 거를 찾아냈고 네. 그리고 상무부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막아줄 테니 그 기간 동안 좀 사업을 확장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으라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솔루션은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 하나솔루션은 꽤 큰 태양광 회사예요. 역사가 그렇죠? 깊은.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한화가 한지는 얼마 안 됐을지 몰라도 그 독일의 큐셀 같은 경우는 우수회사. 유럽에서 그렇죠. 그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회사였는데 거기도 중국산 태양광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거를 결국 한화가 또 인수를 하게 됐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밝은 미래 어차피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만큼은 다 팔 수 있다라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정확하게 그 산업에 대한 그때그때 뉴스를 팔로우업을 안 하시면은 그럼 주가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데로 간다. 이상한 데로 이상한 간다는 데로 거죠. 간다니.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바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주가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네.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보면은 실적.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매출액이 이전에 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매출 시험 규모, 모듈 판매량 감소, 이게 이렇게 나와요. 감소? 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소폭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플러스라기보다는 그 발전 매각 차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나타났던 거지 재생에너지 쪽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4월부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NEM 3.0이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집에다 많이 깔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회사한테 팔아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전력 구매 단가가 기가와트당 30센트에서 9센트로 낮아지는. 그게 시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굳이 내 옥상에다 태양광 안 깔아도 되겠다. 하지, 그러면. 그게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있었던 내용 중에 그 태양광 패닉 바잉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쫙 올라가고 전쟁 나고 막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막 태양 주문을 다 집어넣었어요. 큰일 났다. 다 달라. 태양광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오버됐네. 엄청나게 사들이고 났는데 예. 이거를 얼마나 많이 샀냐면은 제가 이 숫자를 여기 나왔다. 유럽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샀냐면 태양광 모듈을 중국 거를 80기가를 샀는데 설치한 게 40기가였습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사람이 설치 못해서. 네. 그러니까 모듈은 사다 놨는데 네. 이걸 설치할 사람이 없어서 절반이 놀고 있었어요. 작년에 80개를 사신 거예요? 21년부터. 21년부터 2년 사이에. 예. 그리고서 여기에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는 네. 그 당시에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기억해 보시면은 석탄 발전소 멈추고 맞아요. 그렇죠. 전력 난리 났죠. 엘리베이터가 멈췄네 뭐 그런 얘기 뉴스 기억나시죠? 네. 그때라 태양광을 뽑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사겠다 그랬고 이쪽에서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호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유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좀, 야 우리 태양광 재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요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태양광 산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 사이클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은 맞는데 그런 산업을 보실 때도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그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선 그나마라도 중국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가까이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이 중국으로 간 게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상 규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태양광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됐어요. 그 패닉 바잉에 따른 재고가 축적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인도는 이제 BCD 법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한 건데 그 관세를 모듈에 20% 하던 걸 40%로 높였거든요. 관세율을 2배로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1분기에 왕창 수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거의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인도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하나솔루션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거 그림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처음에 모듈만 만들다가 거기다 태양광을 함께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부분까지 갔다가 그 발전 사업자의 개발업자 디벨로퍼로 가고 인스톨러 그러니까 설치하는 건설까지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전력망을 구비하는 그런 사업자로 발전하겠다라는 게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낮에는 많이 나오고 저녁에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ESS를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전력을 보장하면서 실제 전력 오퍼레이팅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솔루션은? 현재 위치가 어디든지. 지금 그 디벨로퍼까지는 갔고 디벨로퍼 가서 요새 좀 그거 팔면서 조금씩 수익 들어오는 게 재생에너지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보시면은 요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ESS용을 만들고 생산은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업 개발해서 이건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 밸류 체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EPC는 직접 설치하는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그림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이 기업이 이렇게 그 가고 있고 이 벤치마크대로 잘 가고 마일스톤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너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측면은 있지만 재고 소진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재고 쌓인 게 아직은 남았다. 예. 그리고 저 보너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 그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점유율을 넓히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실질적인 그 기업 가치 제고가에 보탬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떤 화두가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최근에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그 태양광하고 배터리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두 산업 다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근데 배터리하고 태양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황 자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 그 미래가 되게 밝고 성장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아니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뭐 인곳이나 폴리실리콘이나 그런 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또 배터리하고의 차이는 배터리 회사는 약간 갑입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을 판매가에 연동을 시켜놔서 재료비가 움직이게 되는 거에 매출은 영향을 받을지언정 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케이. 네. 근데 지금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이게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올라왔다 훅 떨어지게 되면 그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보너스 받게 되는 것이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조금 갈리죠. 그러니까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많이 해봐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단기적인 시황에서는 좀 그거를 그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석이 좀 있는 그러면 거죠. 태양과 이 관련된 IRA 뭐 어쨌든 나왔는데 보너스가 예. 그래서 미국의 관련 주식만 오른 건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아, 그렇죠. 폴스트 솔라인가 뭐 그런 주식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거기는 그거를 이제 오롯이 받는 오롯이 받으니까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는 그거랑 좀 우리랑 분리돼 있는. 그리고 이게 좀 태양광에서 저는 제일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보는 게 그 아까 퍼스트 솔라 말씀 주셨는데 그 한화솔루션이 미국의 공장을 잘 만들어서 정말 미국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갖는 업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 업계로 인정받게 되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가가 달라지면. 왜냐하면 퍼스트 솔라하고 하나솔루션하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퍼스트 솔라는 제가 알기로 시가총액이 한 40조 될걸요. 네. 근데 하나솔루션 30조 정도 되고 30조. 하나솔루션은 9조도 안 돼요. 3분의 1. 똑같은 태양광 업체인데 이 방식 자체도 사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패널 기술이 퍼스트 솔라에 비해서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면 그 미국이란 거대 시장에서의 그 사업자인 퍼스트 솔라에 대한 멀티플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좀 낮아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멀티플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느냐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받게 되면은 훨씬 더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얼핏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약간 네. 좀 반도체 패널이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 웨이퍼 같은 게. 뭐 만드는 스타트는 비슷한데 네. 뭐 순도도 다르고 좀 다르죠. 예.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돈도 다르긴 반도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질이 좀 다르죠. 질이 좀 네, 태양광이 조금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쉽죠. 반도체는 99.9999가 뭐 9인가 12개인가 그런데 태양광은 아마 6개인가 5개인가 뭐 밑일 거야. 그러면 기술적인 장벽도 이렇게 태양광이 아주 높진 않겠군요.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반도체 비해서. 근데 그건 그 태양광은 뭐 굳이 그 태양광 업체의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면은 네. 이게 그 태양 전력을 받았을 때 18%, 19%, 20% 올리는 효율을 올리는 게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20%. 그래갖고 뭐 페로브스카이트나 뭐 이런 것들의 네. 신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요걸 올리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태양광 패널을 왜 까냐? 그 전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 2%, 3% 전기가 더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한 설치비를 못 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난 업체가 있고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냥 싸게 전기 조금 덜 만들어도 싸게 많이 깔고 차라리 예. 뽑는 게 더 비싼 걸로 깔고 좀 더 효율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예. 아, 함수가 규모군 결국은. 그렇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별 얘기는 다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에 아파트에다 설치할 거면 대규모로 안 되니까 조금 더 성능 좋은 태양광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는데 실제 그 미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전기 그러니까 생산 투자비 대비해서 전기 얼마 팔아먹냐 이것만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중국산이 더 유리한 거죠. 더 좋은 게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좋은 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미래 기술 관련해서도 뭐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뭐 페로브스카이트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차별화를 아직 잘 못 두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 LCD, OLED도 OLED가 비싸긴 한데 뭐 까만 게 더 잘 나온다는 거에 내가 그 정도 돈을 지불해야 돼? 민감하냐 안 하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라 이게 또 태양광 사업은 전기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까는 거니까 좀 더 그게 차별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효율을 높이기도 어려운데 높인다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의 차이는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잘 되는 거는 정해진 미래인 그건 이제 건 맞다. 예. 예. 우리나라에는 하나 솔루션밖에 없어요, 태양광? 많죠. 우리나라 저기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미국 시장 진출 많이 합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거기도 태양광 해요. 예. 한때 좀 각광도 받았었는데 요즘 어떤가 모르겠네요. OCI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폴리실리콘 거긴 폴리실리콘. 원체로 그건 좀 아랫단. 근데 OCI는 좀 억울해하더라고요. 왜요? 왜 우리를 자꾸 아랫단으로 얘기하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 OCI가 우리 네. 김 본부장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남자의 주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동양제철화. 예. 진짜 막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이름을 내려오는. 동양지철학으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OCI에 대해서 그러니까 OCI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했었죠. 예. 근데 OCI의 불만은 자기네 전체 매출에서 폴리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에서 꽤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기네는 전혀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주가는 원래 변동성이 있는 그 컴포넌트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뭐 전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 좀. OCI가 지금 거래 정지죠? 예, 거기가 지금 분할인가 뭐. 그래요? 분할 이슈가 있어가지고 언제 근데 분할을 분할? 하는 것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폴리실리콘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한 기업 가치도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게 있긴 있죠. 예. 거기가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과산화수소, 식가액, 세정 이런 거 하는데 한솔 케미칼 비슷한 거. 그게 태양광 패널에도 깎는 데 쓰고 반도체 패널 깎는 데도 쓰고 뭐 이래저래 자기들 사업이 많은데 그 기초 소재의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가려져 뭐 있는 부분이 있긴 있겠네요. 근데 ROE가 뭐 한 20% 나온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언제 다시 오픈되면은 거래 상장하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언제지 6월 달인가? 아, 좀 다시 한번 어텐션 되지 않아? 지금 못 사요? 지금 못 사죠. 거래 정지니까. 5월 초에 거래소 가서 직접 좀 사고 싶은데 이래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태양광 미국에서 세제 보너스가 나온다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은 어떤지 또 중국의 점검해봤죠. 네. 회사들은 또 어떤 이익과 손해 제한들이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저는. 공급망이 이렇게 복잡한 게 이야기가 그쵸. 예. 그렇습니까? 그 건 팀장님 같은 경우 홍보 분야에서 많이 스타들 하시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좀 한 기회를 좀 삼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네. 김장일 본부장님도 아침 시간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하고 오셨어요? 네, 아침 먹고 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댁에서요? 굶지는 않습니다. 그 새벽에도 이렇게. 예.
머리가 나쁘면 뭐 배라도 채워가지고 움직여야지. 잘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시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